그러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데이터에 그렇게 혹했을까? 공직에 오래 있었고 또 대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상상 초월의 규모로서 이루어진 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태균이 우리도 뭐 인터뷰를 해봤지만 100% 신뢰간다,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빠져들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과 수준이죠. 뭐 취향과 금방 수준. 우리 그 사회자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 혹했냐고 하는데 그 사람 수준을 보세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한 것도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한 것도 넌센스고 차장검사까지 올라간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교양의 수준이라든가 품격 그리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가 대한민국 검찰 사회의 본질인 건지 정말 되묻고 싶고 그렇다면은 저는 국가 조직으로서의 검찰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소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적 가치와 이념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칙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 속에서 이른바 내가 이기는 방법을 갖다 주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명태균 씨가 픽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수준과 윤석열 대통령 수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수준이라고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캠프의 수준. 캠프 수준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수준에 그 수준이나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와는 다른 게 윤석열 측근들이 당을 장악한 친윤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당과 일치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특정 개인 캠프 하나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당이라면 뭔가 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치적 유불리는 그 다음에 좀 따져야 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에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고소고발을 하고 출당시킬 사람 출당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구로구청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공당으로서의 관리 기능을 상실했다. 저는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들 탓이라고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이라도 이기는 방법만 있으면 무조건 선택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보수 정당에 가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미래 없죠. 그런데도 지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30% 전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20% 전후의 유권자들은 혹시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이라도 이길 수만 있으면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유혹되고 있다. 선전선동에 이분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저는 평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한국 정치가 극단적 양대 적대 구조의 정치 세력이 스위치하면서 집권을 하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저쪽에 집권에 넘어가는 것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라는 생각들이 그 지지자들 사이에도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이제 법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다. 또는 법치의 중요성, 법치가 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일종의 버팀목이다라는 생각도 다 없어진 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 수준만큼 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덩치시키는 것은 좀 무리입니까? 국민이 정치 전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세세히 우리처럼 평론하고 내부 사정을 알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 집단의 문제지 않습니까?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세력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의 문제로 귀결돼야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정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는데 걸러내는 어떤 장치가 없는 그런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탓하기 전에 가장 핵심은 정당 탓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폭파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정당의 책임이 높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창원의 유권자 한 분과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 정말로 10%든 20%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놈인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경남에 살고 있고 원래 빨간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래요. 네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격앙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패널들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 국민들이 이상합니까?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최소한의 지적 소양과 타인들에게 논리 구조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식인 사회 자체가 이렇게 썩어 있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선전선동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가 바텀라인 이러거죠. 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양해해 줄 수 있는 범위, 그걸 벗어나면 이제 범법이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면 비상식이 되는 거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일종의 양해하는 범위 이외의 것은 함께 비판을 해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넘어섰다고 보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리들 탓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통념과 그다음 금방 이야기했던 말은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만들어져 버렸어요.